신 실장과 홍진이? 회장실에서 나온 신병권이 자기 오피스로 돌아온 뒤 어딘가에 전화를 한다. 홍진아. 나야. 아, 형. 그 일. 계획보다 좀 더 빨리 진행해야겠다. 너무 서두르면 깨질 수도 있어요, 형. 지금 어느 정도까지 진행된 상황이냐? 홍진이라고 불리우는 남자는 잠시 밖에 나가서 전화 받는다며 잠시 후 대답을 한다. 일단 마음은 열은 것 같아요. 그런데 아직 결혼 얘기 꺼내긴 좀 일러요. 워낙에 마음이 닫혀있는 여자라. 알았어. 그런데 나도 지금 진 회장으로부터 암암리의 압력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 계속 질질 끌 수는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최대한 빨리 진행을 해서 일단 서류만이라도 결혼신고를 하자고 하는 방향으로 밀어나가봐. 알겠냐? 알았어요, 형. I'll do my best. 신홍진. 신병권의 사촌동생이다. 고교 졸업 후 군대 갔다가 한국이 싫다고 미국으로 떠나서 어찌어찌 영주권 받고 이런저런 일을 해가며 운이 좋았던지 어느 미국인 프로골퍼와 친해져서 골프를 배웠다. 몇 년간 훈련을 거쳐 PGA 투어 골퍼로 활약하다가 얼마 전 한국으로 나왔다. 한국에서 한창 유행하던 골프 티칭을 하며 이름을 꽤 날리다가 사촌형 신병권과 연결이 되어 지금 아마도 무슨 일을 꾸미고 있는 듯하다. 다른 미션. 금요일 점심 무렵 스튜디오 프로젝트 협업권을 검토하고 있는데 이메일이 왔다. 진서우. 약간은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약간은 불안한 마음으로 이메일을 열었다. 이번 주 미션 내용입니다. 팡 뮤직비디오 촬영 로케이션 리서치라는 공모를 수행한다고 팀원들에게 공지하시고 저와 단 둘이 오늘 오후에 청평으로 가요. 1박 2일입니다. 단단히 준비를 하고 오세요. 호호, 릴렉스. 딴 목적은 없습니다. 제 얘기만 들어주시면 됩니다. 난감하다. 일단 머리 좋은 서우가 촬영 로케이션 리서치라는 공모를 빌미 삼은 것은 남들에게 자연스러운 프로젝트 업무 수행이라는 것을 나타내려고 하는 의도인 것을 안다. 그런데 단 둘이만 간다는 게 조금 걸린다. 그렇지만 그것이 나를 어쩌면 조금 골탕 먹이고 재미있게 상황을 관람하려는 서우의 의도가 다분히 딸려있는 미션인 것 같다만 팀원들에게 이메일을 띄웠다. 곧 있을 팡뮤직 비디오 로케이션 서치를 위한 야외 업무. 잠시 후 김정우에게서 이메일이 날라왔다. 김정우 생각을 미처 못했는데 잠깐 보자고 했다. 서우가 꾀를 부렸다. 3층 카페에 김정우가 기다리고 있었다. 저도 같이 가면 안 되겠습니까? 첫 말부터 도전적이다. 잘 못하면 꽤 복잡해질 수 있다. 철민으로선 정우가 같이 가든 말든 큰 상관은 없다. 그리고 같이 가자는 정우의 말이 그가 서우의 약혼자라는 사실을 감안한다면 그리 큰 넌센스는 아니다. 문제는 서우가 이 제의를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며 단둘이라는 미션 조건에 어떻게 민감한 반응을 보일까 하는 게 철민으로선 흥미롭기도 하고 한편으론 걱정스럽기도 한 것이다. 서우에게 이메일을 띄웠다. 서우의 약혼자 김정우 실장이 자기도 같이 가자고 한다. 절대 공무에 방해 안 되게 하겠다고 한다. 나로서는 그를 제지할 명분도 방법도 없다. 잠시 후 연락이 왔다. 계획대로 진행하되 정우도 같이 가는 걸로 하라고. 뭔가 이상하다. 그러면서 걱정하지 말라고 결국은 민철과 서우 둘만 가게 될 것이라는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다. 세 사람이 두 차 가지고 갈 필요가 없지 않냐는 김정우의 말대로 일단 철민이 김정우의 차를 타고 가는 길에 서우의 집에 들러 그녀를 픽업해서 가기로 했다. 오후 1시쯤 철민과 정우는 회사를 떠나 평창동 진 회장 댁에 들렀다. 김정우는 진 회장께 인사를 드리고 온다며 집 안으로 들어갔다. 철민은 들어가 진 회장께 인사드리기도 못해서 차 안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10분도 안 되어 서우가 뛰어나온다. 입이 한 방만 해가지고 분명 뭔가 저지르고 나온 게 분명하다. 우리 제 차 타고 가요. 서우 차를? 김 실장은? 김 실장은 못 가요. 아빠가 얘기할 게 있다고 붙잡았거든요. 헤 대단하다 진서우. 과연 진서우로다. 서우와 철민은 하이파이브를 하며 서우차로 옮겨 타고 평창동을 빠져나왔다. 그런데 김정우가 2층 베란다에서
그들이 깔깔대며 하이파이브 하는 장면을 다 보고 있었다는. 서우와 미사리에서 청평으로 향하다가 근처 미사리로 목적지를 바꾸었다. 미사리에는 라이브 카페가 많다. 꽤 유명한 가수들도 출연하고 어떤 가수들은 실제로 라이브 카페의 주인이기도 했다. 끈적거리며 이소라가 그대 안에 블루를 불렀다. 원래 이소라가 유명해지기 전에 김현철과 듀엣으로 불러서 유명해진 곡이다. 맥주가 몇 잔 들어가자 서우의 넋두리가 시작되었다. 나는 그냥 듣고만 있을 뿐이다. 그러다가 가족 얘기가 나왔다. 아빠와 엄마는 사이가 좋지 못해요. 결혼 초부터 그랬을 거예요. 정략 결혼이었거든요. 엄마도 원래 사랑했던 남자가 있었고 아빠도 사랑했던 여자가 있었나 봐요. 이거 완전 비극 아니에요. 난 꿈을 꾸어요. 그대와의 시간은 멈춰지고 이제 어둠이 밀려오네. 이소라의 가느다란 바이브레이션이 느껴진다. 난 지금도 그렇지만 예전부터 고집이 보통이 아니었어요. 말썽만 피우고 청개구리처럼 엄마 아빠 말을 듣지 않았죠. 철딱선이 없는 그런 날을 우리 아빠는 나무에 묶어놓기도 했었죠. 말하는 서우의 눈가에 눈물이 보였다. 불쌍한 여자다. 이런 나를 이해한 건 우리 할배였어요. 내가 할배라고 부르는 걸 할아버지께선 좋아하셨죠. 서우가 진회장의 무남동녀인 셈이다. 말썽을 부리고 당나귀처럼 이리저리 뛰어도 진회장은 외동딸을 극진히 사랑한 모양이다. 진회장과 박여사 사이에선 서우가 유일한 자식이다. 이 상황에서 보통 모든 것을 가진 남자라면 본능적으로도 자기 씨를 만들려고 한다. 그런데 진회장은 결혼 전 그 여자를 제외하곤 어떤 스캔들도 없는 듯하다. 적어도 서우 말에 의하면 서우는 어렴풋이 진회장이 엄마 박여사를 만나기 전 어떤 여자와 살림을 차렸었다는 말을 들은 듯했다. 어쨌든 서우의 처지를 이해할 듯 느껴진 철민이다.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질 만큼 부유한 집 외동딸이다. 그런데 숨막히는 가족이다. 당연히 엄마 아빠의 기대와 바램이 있다. 그것이 더더욱 그녀를 숨막히게 만든다. 아빠는 서우가 대학 들어가기도 전에 친구인 빈티지 벤처 김영중 회장의 맏아들 김정우와 구두로 약혼을 시켰다. 역시 정략 결혼이 목적인 셈이다. 진 회장 자신도 그 정략 결혼이 싫어서 도망갔던 사람이었는데 그 역시 어쩔 수 없이 자기의 딸을 정략 결혼시킬 셈인 것 같다. 그날 민철은 넋두리하는 서우를 바라보며 조금은 이해할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왜 서우가 2번이나 자살을 시도했고 이리저리 방황을 하는지. 총명하고 마음은 고든 여자인데 겉으로는 삐딱하게 행동하는 것은 당연히 자신을 보호하려는 심리에서 나온 것임을 안다. 서우는 마음이 편해서인지 맥주를 많이 마셨다. 이래선 안 되겠다고 생각하고 서우를 일으켰지만 거의 인사불성이다. 시계를 보니 밤 10시가 넘었다. 차에 간신히 태우고 평창동으로 향했다. 어디 데려갈 수도 없고 철민네 집에서 재울 수는 더더욱 없다. 하와이에서 같은 침대에서 잔 것하고는 차원이 다른 상황이다. 서우 부모를 만나다. 주말이라 교통을 뚫고 서우 집에 도착한 것은 12시가 넘어서다. 철민은 긴장이 된다. 진 회장에게 상황을 설명하기도 어렵다. 그렇다고 딴 데서 재우기도 어렵다. 차라리 김정우를 부를까도 생각해보았지만 서우가 분명히 싫어할 것 같아 망설여진다. 인터컴을 누르고 잠시 기다렸는데 집안일을 하는 여자인 듯한 아주머니가 나왔다. 어머나, 나는 차 안에서 서우를 들어왔고 그 아줌마를 따라 계단을 올라갔다. 서우야, 또 술 먹었냐? 쯧쯧쯧 마치 일상이 그렇다는 듯. 박 여사가 나온다. 조금 많이 마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사모님. 괜찮네. 술주정 받아주느라고 수고했네. 의외로 박 여사는 나를 질책하지도 않았고 오히려 수고했다는 어조로 나에게 말했다. 그러면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말을 마치고 대문 쪽으로 향하는데 굵직한 진 회장 목소리가 들려왔다. 자네 나 좀 보고 가지. 진 회장 집은 재벌 회장답지 않게 화려하지 않았다. 거실 소파에 앉아서 쥐 죽은 듯이 기다리는데 옷을 갈아입은 진 회장이 나타났다. 차 한잔 하겠는가?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이철민 실장이라고 했지? 우리 네메시스 스튜디오에? 그렇습니다 회장님. 우리 회사에 들어온 지 얼마 되진 않았는데 좋은 평판이더군 자네.
아, 감사합니다. 뭐 혹시 불편한 점은 없는가? 전혀 없습니다. 부드럽게 대화를 이어가던 진 회장이 자세를 바꾸며 말한다. 나 자네에게 감사하고 있네. 무슨 말씀이신지. 우리 서울을 구해주었다고 들었네. 하와이에서. 아, 그건 누구라도 그 상황이면 그랬을 겁니다. 사람들은 어지간해선 남의 일에 끼어들어 도와주려고 하질 않지. 더군다나 자신이 손해볼 것이 뻔한 상황에선 말이야. 그렇게 생각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회장님. 서우로부터 자초지종을 다 들었네. 우리 서우가 웬만해선 남을 칭찬하는 애가 아닌데 그의 마음이 감동한 걸 보니 자네에게 특별한 능력이 있는 모양이네. 아, 다만 자네의 그 선의의 마음과 배려는 내가 높이 사겠네마는. 이건 노파심에서 얘기하는 건데 우리 서우는 겉은 어른 같아도 마음은 아직 어레낼세. 네, 아직 인생의 불불을 잘 모른다는 말이지. 경험도 없고 천방지축으로 지멋대로 하고 싶은 것 하면서 살아온 애란 말이네. 아, 네, 내가 우리 딸을 잘 알지만 특히 성격상 쉽게 감동하고 쉽게 마음이 변하는 아이지. 그렇진 않겠지만 혹시나 노파심에서 말해두는 걸세. 진 회장의 어조가 조금 심각한 톤으로 변하고 있었다. 서우가 김정우 실장과 약혼한 사이라는 건 알고 있겠지? 네, 알고 있습니다. 아직 철이 덜 들어서 약혼이 무엇인지 별 신경 안 쓰고 지내는 아이지만 엄연한 약혼자가 있는 상황에서 그의 마음에 동요가 있어서는 안 되지. 가만히 듣고 있는 철민의 마음에 억울한 감정이 생긴다. 내가 뭘 했다고. 나도 예전에 한 여인을 아무 생각 없이 사랑했던 남자로서 그리고 내 딸의 성격을 잘 아는 아빠로서 말하는 걸세. 20살간 넘은 여자애와 결혼을 이미 하였던 35살 남자 사이에 무슨 일이 가능할까라는 생각이 더더욱 무서운 생각이라는 거지. 내 말 무슨 말인지 알겠나? 잘 알겠습니다. 저 역시 회장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감정이나 의도는 추호도 없습니다. 그저 상황이 그렇게 되어서 도와준 것뿐이고 이런저런 의도하지 않은 도움을 준 것뿐입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회장님. 이런 나의 비장한 어조의 설명에 약간은 미안했는지 진 회장은 껄껄 웃으며 내 손을 잡으며 일어났다. 알겠네. 이제 이 일에 대해선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네. 앞으로 네메시스의 미래를 위해 열심히 일해주기를 바라겠네. 택시를 잡기 위해 걸어 나오며 진 회장이 겉소문처럼 강팍한 인물은 아니라는 것을 철민은 느꼈다. 신 실장의 계획. 아까부터 신홍진은 장세희를 기다리고 있었다. 한국에선 몇 손가락 꼽는다는 최고의 골프클럽 노스스케이프 로비에서 홍진은 연신시계를 보며 세희가 도착하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거의 1년 전쯤이 될 것이다. 한국에 나와서 PGA 티칭 프로 자격증을 걸어놓고 강남에 골프 레슨장을 열었는데 역시 자격증을 중시하는 한국인들에게 어필했는지 초창기엔 비즈니스가 상당히 잘 되었다. 그러다가 너도 나도 골프 티칭 한다고 골프 교습소를 열고 유튜브 등을 통해 기막힌 비즈니스 홍보를 하는 덕분에 홍진은 월세 내기에도 급급한 상황이 되어버린 것이다. 그러던 중 어느 날 전화가 왔다. 일신기업에서 비서실장으로 있다는 사촌형 신병권으로부터의 전화였다. 그리 마음이 맞지는 않았지만 어릴 적부터 친하게 지내오던 사촌형. 한때는 조직폭력 단원이었던 형. 그곳에서 손을 씻고 오랫동안 소식이 없던 그 사촌형에게서 불쑥 연락이 온 것이다. 신 실장의 전화 연락을 받고 홍진은 호기심 반 불안한 마음 반으로 그를 만났다. 이런저런 미국 가서 뭐 했느냐? 한국엔 왜 언제 무엇하러 나왔느냐? 등을 묻고 나서 뜬금없이 다음과 같은 말을 하는 것이다. 홍진아, 너 언제까지 골프 레슨하며 언제 돈을 모으려고 하냐? 이 형이 그동안 어떤 일을 조사하면서 아주 매력적인 로또 프로젝트를 하나 발견했는데 어때? 나랑 한번 추진해볼 마음이 있냐? 그날 홍진은 신병권의 달콤한 제의를 수락하였다. 얼마 후 신 실장은 어떤 여자에 관한 상세한 정보가 들은 서류를 홍진에게 넘겨주었다. 그 여자의 이름은 장미세. 영어 이름은 미세와 비슷하게 들리는 미셸. 그리고 현재 바꾸어 쓰고 있는 이름은 장세희. 철민이 엑스와이프. 진 회장의 버려진 첫딸.
진 회장이 신 실장을 통해 지난 거의 1년간 수색 작업을 하여 찾으려던 바로 그 첫 달이다. 신 실장의 계획은 이렇다. 진 회장에겐 현재 무남동녀 진서우가 유일한 재산 상속녀다. 천재지변이 발생하지 않는 한 모든 상속은 서우에게 돌아갈 것이다. 얼마 전 진 회장의 분부로 시작된 버려진 딸 수색 작업은 여러 인맥과 사설 탐정들을 통해 얼마 전 그 결론이 이미 나와 있었다. 장세희를 드디어 발견하고 여러 확인 작업까지 마친 상태다. 그러나 신 실장은 진 회장에게 즉시 보고를 하지 않고 마음속으로 음흉한 계획을 꾸미고 있었던 것이다. 누구 없을까? 누구든 나랑 손잡고 장세희만 잘 꼬셔서 결혼만 한다면 장세희의 재산은 물론 일신기업에 비중 있는 자리를 꽤 찰 수도 있게 된다. 나중에 진 회장이 죽는 상황이 된다면 일신기업까지 히읗히읗치은 만일 수가 틀려서 이혼을 한다 하여도 장세희 재산의 상당 부분을 위자료로 받을 수도 있다는 게 신 실장의 계산이었다. 그래서 진 회장에게는 아직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속이고 자기와 뽕짝이 맞을 그 파트너를 물색하던 중 얼마 전 미국에서 나와 골프레슨 한답시고 간판만 걸어놓고 백수생활하는 조카 홍진을 생각하게 된 것이다. 딴 사람도 아니고 친척이니 비밀 보장과 안전성도 좋고 만만하게 이런저런 명령도 마음대로 내릴 수 있고 일거양득인 셈이다라고 신병권은 생각한 것이다. 모든 것은 신 실장의 계획대로 차근차근 진행이 되었다. 우연히 장세희와 홍진이 만나게 되고 그런 마주침이 몇 번 더 있게 되고 드디어 커피와 식사를 겸한 만남으로 변하게 되고 홍진의 특기인 골프를 이용해 장세희는 더욱 더 깊게 홍진과의 관계가 연인으로 발전하게 된 것이다. 대쉬하는 홍진. 여기 세희를 발견하고 홍진이 손을 흔든다. 세희는 몇 달 전부터 홍진 덕분에 골프에 빠져들었다. 처음엔 시간이 너무 소모되고 노력에 비해 결과도 더디고 하여 재미를 못 붙였었는데 홍진의 계획된 물음표 게일 레슨 덕분인지 이제는 핸디가 보기게임 정도는 너끈히 하는 준수한 수준에 도달하게 된 것이다. 보기게임 정도가 되면 이제는 골프 자체가 삶의 일부분이 된 셈이다. 세희는 회사 일에서 생긴 스트레스를 골프를 통해 풀게 되었고 성실하고 친절하게 레슨을 해주는 홍진에게 좋은 감정을 느끼고 있는 차였다. 더군다나 형인 신 실장이 작전 경비를 듬뿍 대어주는 상황이라 장세희에게 이런저런 돈을 펑펑 쓰는 그의 모습은 돈과 능력을 겸비한 인텔리하고 스마트한 연인으로 보일 수밖에 없었다. 홍진은 아직 결혼에 대해 직접적으로 세희에게 얘기를 하진 않았지만 얼마 전부터 신 실장의 압력을 받고 있기에 세희와의 결혼에 대해 좀 더 적극적인 대쉬를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오래 기다렸어요? 아니에요. 저도 조금 전에 왔어요. 우리 간단한 식사부터 할까요? 식사를 마치고 그들은 라운딩에 나갔다. 보통 다른 두 명과 같이 사썸을 이루어 라운딩에 나가게 되어 있는데 홍진은 자신이 PGA 티칭 프로 신분을 10분 이용했는지 골프장 사장을 구워 삶았는지 캐디도 없이 세희와 단둘이 나가게 된 것이다. 세희씨, 일단 드라이브를 할 때는 딴 것 생각하지 말고 머리 고정하고 테이크 어웨이 낮고 넓게 하고 코킹은 완만하게 몸통은 코일 감기듯 돌리고 다운스윙 할 땐 오른팔을 쇠로잉으로 내려서 옆구리에 붙이고 임팩트 시 고개 돌리지 말고 팔을 쭉 뻗어주고 활로우스로 반드시 하는 거 다 기억하면서 스윙하면 망한다는 거 아시죠? 유머러스하게 말하는 홍진의 말에 세희가 웃는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한두 가지만 잠깐 생각하고 공을 맞추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스윙하는 궤도 안에 공이 있다고 생각하고 연습할 때처럼 스윙하세요. 실력 있고 친절하고 다정한 홍진에게 세희도 점차 자신의 마음을 여는 듯했다. 집에 돌아온 세희는 깊은 생각에 빠졌다. 홍진이 결혼에 대해 얘기를 꺼냈기 때문이다. 그와 사귄 지는 몇 달이 되어간다. 그동안 그냥 편하게 대화하고 식사 같이 하고 재미난 콘서트도 다니고 골프도 동반 라운딩하고 정말 즐거운 데이트였다. 그런데 막상 그가 결혼에 대해 얘기를 꺼내니 갑자기 스트레스가 엄습해 오는 것이다. 더욱이 세희는 홍진보다 한참 연상이다. 그리고 세희는 이혼녀다. 그리고 홍진은 초혼이다. 이게 어울릴 수 있을까? 아까부터 한 남자가 세희가 거주하는 빌라 2층을 응시하고 있었다.
사실 그 남자는 오늘 오전부터 세희와 홍진의 만남을 유심히 관찰하고 있었다. 사진을 찍거나 망원경 같은 장비도 없는 것으로 보아 흥신소나 심부름센터 직원은 아닌 듯하다. 그의 행동은 민첩했다. 마치 능숙한 특수부대 대원 같이. 어느덧 세희방에 불이 꺼지자 그는 발걸음을 옮겼다. 계속되는 김정우의 술책. 월요일 아침. 출근하자마자 강 사장 호출이다. 사장실에 들어갔는데 강 사장과 김정우 모습이 보인다. 강 사장 얼굴은 울그락불그락. 김정우는 매우 차분하나 다소 화가 난 느낌. 이 실장. 대체 팍 프로젝트는 그 스콥이 나온 건가 아니면 아직 생각 중인 건가? 이미 드래프트 플랜은 보내드렸는데요. 두 가지 옵션과 함께. 이봐 이철민 실장. 자네가 미국물을 먹어 어느 정도 나름대로의 스타일이 있다는 건 나도 인정하는데 이곳은 한국 회사란 말이야. 한국 회사에선 위에서 명령이 내려오면 아래에선 그냥 따르면 되는 거야. 그냥 따르기만 하는 구조라면 말 잘 듣는 신입들만 뽑아서 팀원을 구성하시지 왜 경력사원을 뽑으셨습니까? 아시다시피 경력사원은 경험과 노하우에서 나오는 기획기항과 추진 권한이 있기에 그런 장점을 이용하려는 목적이 아닙니까? 이렇게 말할 뻔했다. 이 실장. 여기 제작 2부 김정우 실장은 상부에서 내려온 기획대로 잘 추진하고 있는데 왜 제작 1부서만 이런저런 사족이 많고 옵션이 많은가 말이야. 다시 말하지만 이번 팍 프로젝트는 진 회장님께서 그 메인 캐릭터를 진서우 양으로 정해서 하달된 프로젝트란 말이야. 그분 말에 사족을 달 수 있어 자네? 벌써 프로젝트 런칭된 게 한 주가 지났는데도 윤곽도 없고진 척이 없어진 척이. 미국 회사 같았으면 상관이랑 한바탕 디베이트도 해볼 만한 상황이었지만 민철은 어느덧 한국 회사 컬처에 익숙해졌는지 듣고만 있다. 슬쩍 나의 눈치를 보던 강 사장이 다시 입을 연다. 그래서 말인데 내가 해결책을 제시하고 싶은데 말이야. 뭔가 구린 냄새가 난다. 이번 팍 프로젝트를 제2부서로 넘기는 게 어떤가? 분위기로 이미 짐작은 했었다. 아마도 벌써 김정우와 강 사장 사이에 대화가 있었고 이미 결정은 나와 있는 상황 같았다. 강 사장을 이용해 두 가지를 성취하려는 김정우의 술책이다. 하나는 팍 프로젝트에 연관된 진서우와 나와의 연결을 끊어 벌하겠다는 것. 둘째는 이 프로젝트가 제2부서 김정우에게 옮겨감에 따라 결국 철민의 능력에 흠집을 내겠다는 것. 아주 좋은 책략이다. 역시 김정우의 머리는 비상하다. 김정우가 허수아비 강 사장을 움직이는 것은 떡 먹기보다 쉬울 것이다. 강 사장은 김정우 부친이 회장으로 있는 빈티지 벤처에서 수년간 중역으로 있었기에 김영중 회장의 아들 김정우의 말을 거절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렇게 하시죠. 강 사장과 김정우 둘 다 잠시 놀라는 듯 말이 없다. 상부에서 내려오는 명령이니 밑에 있는 저는 그냥 따르겠습니다. 곧 팀 미팅이 있어서 저는 그만 나가보겠습니다. 일단 이 팍 프로젝트는 제작 2부로 넘기는 걸로 팀원들에게 말하겠습니다. 어안이 벙벙한 그들의 시선을 뒤로 느낀 채 철민은 강 사장 오피스에서 나왔다. 철민이 무턱대고 오케이 한 건 만은 아니다. 철민 역시 비상한 머리를 가지고 있다. 그 또한 두 가지를 생각하고 있다. 첫째는 어차피 진서우와의 갈등, 서우를 주인공으로 하느냐 마느냐 하는을 깔끔히 남에게 넘길 수 있는 기회이고, 둘째는 이 결정이 결국 진 회장에게 보고가 될 텐데 아마도 진 회장을 들고 놓고 할 수 있는 서우가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이고 이렇든 저렇든 그 역풍이 결국 강 사장과 김정우에게 내려갈 것이라는 철민의 예측이다.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는 격인가? 어쨌든 이번 기회에 훅백. 네 편 내 편이 확실히 드러나게 됐다고 철민은 생각했다. 그리고 김정우의 노골적인 견제와 방해가 실제로 있음을 확인하는 기회였다. 정우를 향한 냉랭한 서우. 저녁 무렵 서우가 김정우에게 전화를 했다. 만나자고. 올 것이 왔나 싶은 정우가 서우를 만났다. 뭐 하자는 건데 오빠야. 경상도 아가씨. 서우가 다짜고짜 정우를 보며 한 말이다. 사실 서우는 부산 태생이다. 고등학교 전까지 부산에서 살았다. 아빠 진 회장은 회사가 있는 서울에서 기거를 하고 서우와 박 여사는 원래 살던 부산에서 살았다.
그러다가 서우가 고등학교 들어가자마자 박 여사와 서우가 서울 평창동으로 옮기게 되었다. 서우는 재빨리 서울말을 배워서 여우처럼 사용하고 있지만 흥분하거나 집안에서는 원래대로 경상도 사투리를 사용하고 있다. 정우는 아빠의 친한 친구 김영중 회장의 아들이기에 어릴 때부터 오빠 하며 알고 지내던 사이다. 어느 때부터인지 진 회장과 김 회장은 서우와 정우를 예비 부부로 여기고 혼략식까지는 안 했어도 약혼 언약까지 해버렸다. 정우는 서우를 좋아했다. 발랄하고 천방지축대로는 허무맹랑한 행동을 하는 서우가 좋았다. 더욱이 두 분 아버지께서 막역한 친구 사이인데다가 언약까지 한 터이라 서우가 적당한 나이가 되면 당연히 결혼할 것으로 여기고 있었다. 서우는 달랐다. 일단 정우를 같이 놀던 오빠 이상으로 생각하지 않았다. 어떤 남자로서의 감정은 물론 언약으로 묶인 운명에 순종하는 그런 사고방식을 증오하는 타입인지라 정우를 대하는 서우의 태도는 냉랭 그리고 무시 그 자체였다. 잡힐 듯 안 잡히는 서우. 정우에게는 큰 꿈이 있다. 아버지 김영중 회장은 과거 진두희 회장에게 큰 은혜를 끼친 적이 있다. 진두희 회장의 일신기업이 자금난으로 도산일보 직전까지 갔을 때 그 위기에서 구원해준 사람은 바로 그의 친구 김영중 회장이었다. 그 당시 빈티지 벤처 캐피털까지 운영하고 있었던 김 회장은 아무런 조건 없이 거대 자금을 진 회장을 위해 아낌없이 베풀어준 것이다. 그 후 기사회생한 일신기업은 그때의 빌린 자금을 모두 다 갚는 동시에 빈티지 벤처를 특별 우대하여 모든 투자와 자금 관련 파트너로 삼게 되었다. 이런 특별한 관계와 인연 때문에 김정우는 진서우와 기필코 결혼을 하고 싶은 것이다. 빈티지 벤처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한국 재벌 기업으로 성장한 일신기업의 사위가 되어 궁극적으론 진 회장 사후 왕국의 주인이 되는 것이 그의 숨은 뜻이었다. 그러므로 그 첫 관문으로 반드시 서우와 결혼을 성사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진정해라 서우야. 왜 벌써부터 싸움닭같이 덤비냐. 하하 흥분한 서우가 귀여운 모양이다. 네가 오빠만 아니면 싸대기 올렸을 끼다. 와 그 프로젝트를 네가 갖고 가노? 드디어 팍 프로젝트 이전이 진 회장에게 보고된 것 같다. 그건 다분히 사업 측면에서의 결정이야. 강 사장님이 결정한 거야. 난 그 결정에 기꺼이 따른 거고. 웃기지 마라. 귀신 신하라 까먹는 소리 하지 마라. 내가 모를 줄 아나 오빠야. 맞는 말이다. 눈치 빠른 서우가 모를 리가 없다. 내가 또 한번 뒤집어 보는 거 보고 싶나. 내는 한담은 한다 아이가. 이럴 때는 그냥 가만히 응답 안 하고 남 핑계 대는 게 상책임을 정우도 안다. 내 권한 받기야. 잡힐 듯 하다가도 안 잡히는 서우. 어떻게 해야 그녀의 마음을 잡을 수 있을까 수없이 생각하고 연구해 보았지만 5분 후 바뀌는 서우의 성격을 파악하기는 하늘의 별 따기보다 어려운 듯. 그런데 그런 서우를 마법으로 홀린 듯 자기 맘대로 가지고 노는 듯한 이철민이 부럽고 증오스럽고 질투가 나고 화가 나고 역겨워지는 동시에 자기 자신의 무능력에 처량함을 느끼고 있었다. 이러다가 그 나쁜 놈 이철민에게 서우를 진짜 빼앗기는 것은 아닌가. 지금은 무관심같이 보이는데 만일 철민이 큰 맘먹고 서우에게 대쉬하여 서우를 차지한다면 어떡하나. 등등 정우의 머리는 무겁다. 내가 한 가지만 부탁할게 서우야. 너 나랑 약혼한 사이라는 거 잊지 말아줘. 너와 이 실장과의 관계를 뭐 의심해서 이러는 건 아니지만 앞으로는 사적인 면으로 좀 조심해주기를 바란다.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서우가 내뱉는다. 오빠야. 진짜 오빠 바보 문딩이가? 약혼은 무슨 약혼인데 아빠들이 막역한 친구 사이라서 술 한 잔들 하시면서 농담 비슷하게 한 소리를 갖고 참 오빠야 순진한 기가 감을 못 잡는 기가 웃긴다 맛 괜히 건드렸나. 그러고 내는 내 평생에 결혼 안 한다고 수십 번도 더 얘기했다. 내는 니하고도 누구하고도 결혼 안 한다. 내가 미쳤다고 결혼해서 속박당하고 살겠나. 그러고 내가 이철민 실장이랑 연애를 하든 동거를 하든 오빠가 뭔 상관이고 앞으로 내 일에 이래라 저래라 주인 행사하지 마라. 알았나 오빠야. 서우 성격을 아는 정우는 그냥 물끄러미 서우만 바라보며 다 들어야만 했다. 어렵다.